미국의 어느 학자는 음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리로 만든 치즈케이크. 음악은 단지 귀를 즐겁게 해주는 청각 신호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음악을 감상하는 동안 뇌를 관찰한 과학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음악은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자극이며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지적 활동이라면서요. 음악을 들을 때 뇌는 마음의 눈이라 불리는 영역이 활발해집니다. 무언가 떠올릴 때 머릿속 이미지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다시 말해 음악을 듣는 동안 우리의 뇌는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노래들이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면 좋겠네요. Hello, I'm DJ 진진, the Music Fairy.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자, 오프닝의 문을 연 곡은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였습니다. K-POP 음원 차트에서 내려올 생각들이 없으신 분들이죠. 생각해보면 2024년 K-POP 씬도 참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이돌 한국어에서도 K-POP 데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곡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특집을 꾸며보려 합니다. 이름하여 K-POP 연말결산! 빰빠라밤.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이자 전자음악 전문가인 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 자, 그동안 이미윤 음악평론가 AKA 희미엠 님이 또 맹활약은 또 아니고 가끔은 등판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음악 요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인사만 해주셨는데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야, 제 자리를 감사합니다. 내드려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위화감이 드는데. 아유,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와주셔서 일단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일단 전문 분야가 전자음악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음악을 얘기하는지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전자음악에 대한 소개 간단히 드리면 될까요? 좋습니다. 네. 간단히 얘기해서 신디사이저를 쓰거나 그러니까 전자음 그리고 꼭 전자음을 쓰지 않더라도 컴퓨터 편집이나 좀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음악들을 보통 통칭해서 전자음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요즘 나오는 아이돌 댄스 음악의 한 7~80% 이상은 거의 전자음악 아닐까요? 맞아요. 네. 진짜 많이 쓰고 소스들도 너무 다양해져서 맞아요. 와, 이걸 이렇게 쓴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프로그램 이름이 아이돌이 들어가잖아요. 아이돌 한국어잖아요. 그래서 처음 섭외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 나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또 네.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청취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네. 또 그 밖에도 많은데요. 일단 K-팝에도 일렉트로닉 음악 관점에서 정말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네. K-팝 음악을 작곡하시는 분들은 네. 일렉트로닉 음악이나 컴퓨터 편집이나 이런 작곡에서 테크닉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뛰어들어 맞아요. 계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감탄을 하는데 네. 제가 전자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작가님이 제가 그걸 알고서 아. 전자음악 관점에서 한번 K-팝을 좀 다뤄보자 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의도도 있고요. 네네네. 제가 이제 K-팝 음악도 소개를 할 거지만 한편으론 그것과 연관된 혹은 그 K-팝 음악 장르에서 좀 대표할 만한 곡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K-팝과 연관된 어떤 장르 음악도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 오. 네, 좀 취향을 넓혀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음악 작곡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네, 들었습니다. 예, 뭔가 그 분야를 더 파고 싶고 뭔가 더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아마 항공이 분들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환님, AKA 대화리. 대화리라는 별명인가요? 아니, 작가님이 오늘 유난히 대화리라고 불러주시네요. 대화리. 너무 친근한 느낌이어서. 네. 네. 저는 주로 이제 대화 그러면 뭐 대화하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그렇죠. 듣는데. 대화리. 너무 친근한 이름인 것 네. 같습니다. 대화리님과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대쪽 같은 분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사이에서도. 그래서 아이돌의 인기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컨셉이나 퍼포먼스 역시 차치하고 음악만으로 딥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약간 무거운 얘기인데요. 뭐 무겁지만 저는 너무 유익해서 굳이 저희가 뭐 4시 방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무조건 하이텐션이어야 된다.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K-팝 연말결산 이대화 평론가가 진단하는 K-팝의 현재와 10년 후 뉴 노멀 시대의 성장 전략에 따른 혁신의 달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논문 제목인가요? 굉장히 거창한데요. 그니까요. 네. 작가님이 제대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뭐 음악 여행 뭐 이런 걸로 그냥 때우시고든 하는데 오늘은 뭐 읽는 데만은 3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0년 후 뉴 노멀 시대의 성장 전략에 따른 혁신의 달성. 네, 여러분 우스갯소리인 거 아시죠? 네, 제가 뭐 혁신의 달성 이런 얘기 오늘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첫 번째 선곡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곡인데요. 얼마 전에 5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한 네. 에스파의 위플래시입니다. Whiplash. 네. 2024년 10월에 발매가 된 곡이죠. 네, 왜 이 곡을 골랐을지 알 것 같지만 그래도 노래 한번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파의 Whiplash 듣고 왔습니다. 네. 자, 너무너무 좋은 곡인데 일단 선곡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르 음악 이야기를 오늘 좀 할 건데 네네. 그래도 좀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선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최근의 해외 트렌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작은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발빠르게 가져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가져왔고요. 네네네.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할지 네, 인서트를 간단히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위플래시의 어떤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네, 이 음악의 장르는 하우스예요. 네, 아마 DJ분도 아실 거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하우스에 대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하우스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비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맞아요. 없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뭐냐면 아주 정박으로 계속 꾸준히 나오는 쿵쿵쿵쿵 하는 비트입니다. 킥. 그렇죠. 그렇죠. 방금 얘기하신 게 킥 드럼을 얘기하는 건데 네. 드럼 세트 보면 맨 가운데 아래 정중앙에 맞아요. 이렇게 큰 북이 있어요. 큰 북. 빵. 그렇죠. 발로 오른발로 치는 네. 큰 북이죠. 그걸 킥 드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발로 치기 때문에 혹은 뭐 베이스 드럼이다 저음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하우스 음악은 전자 음악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드럼을 치지는 않고 네, 주로 뭐 신디사이저로 만들어진 소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 하우스 음악이요 네. 주류 댄스 음악에선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안 쓰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더 힙합적인 그루브를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좀 카리스마 있게 랩도 보여줄 수 있고 그렇죠. 그 춤출 때 춤선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도 맞아요. 특히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 좀 그쪽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제가 남자 아이돌이긴 하지만 하우스로서 제가 심지어 춤 전공이 하우스 댄스 전공이에요. 하우스 댄스를 네. 하셨어요. 되게 독특하네요. 네, 저는 완전 중학교 때부터 하우스 전공이었어가지고 네. 고등학교도 하우스로 들어가고 전공이 하우스였는데 사실 물론 드럼도 쳤었고요, 아기 때. 근데 사실 데뷔하고 나서 한 번도 하우스를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완전 그렇다니까요. 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물론 저도 그 하우스 씬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네. 너무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 한켠 속에 그 뭔가 응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걸 쓸 수가 있을까? 언제 쓸 수 있지? 최근에 이제 라이즈 친구분들이 써 주셔가지고 네. 그나마 많이 유명해졌지만 팀 전체가 쓰지 않는 이상은 뭔가 개인기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고 하우스 댄스란 이런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개인기를 하는 게 참 저로서는 좀
아깝죠. 왜냐면 네. 하우스 댄스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정도로 쓰기 어렵고 느낌 내기도 어렵고 네. 제 기준 함부로 썼다가 괜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데 약간 약점들이 많이 들키는 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요즘 해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네네. 아마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요즘 힙합의 인기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맞아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빌보드 같은 데는요, 막 통계도 내요. 그래서 작년 청취에서 몇 프로가 막 하락했고 막 이런 와. 구체적인 수치도 얘기해 주거든요. 오. 근데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확실히 힙합 R&B 인기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여전히 강력하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대체할 만한 새로운 거를 하나씩 이렇게 찾아와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비욘세라던가 뭐 드레이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좀 앞서서 하우스를 시도했고 그리고 그게 한국에까지 넘어와서 네. 물론 예전에 아이돌이 이제 하우스를 한 예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하우스 음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좀 기대됩니다. 정말. 나중에 막 엄청난 거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우스를 가끔 추고 싶어요. 너무 이제 오래 했었고 네. 이제 팀 생활도 저는 하우스 팀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우스 음악도 잘 돼야 춤도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좀 해보고 싶은 장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음악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네. 돔 돌라라는 아티스트의 Take It이라는 곡인데 이것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아까 에스파 음악이랑 비교해서 같이 들어보면 좋은 것 같은데 네. 이 음악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클럽 음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돔 돌라라는 아티스트는 DJ 겸 프로듀서인데 이런 클럽 쪽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파의 이번 음악은 클럽에서 많이 나오는 음악을 좀 차용했다. 네, 클럽 댄스를 좀 차용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저는 에스파의 위플래시 딱 듣자마자 그냥 되게 참 웃기겠지만 저의 어린 시절 테크 하우스를 듣는 애들이 정말 없었어요. 없죠. 네. 심지어 저는 되게 좋아했던 장르고 저는 하우스 음악에서도 테크 하우스, 그냥 하우스, 막 딥 하우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안에서도 나눠지지만 저는 항상 테크 하우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딥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했었는데 네. 테크 하우스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 뭔가 테크 하우스가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케이팝에 스며들 수 있구나를 좀 보여준 케이스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장르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하우스가 있고 테크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을 이제 짬뽕 네. 섞은 걸 테크 하우스라고 그쵸. 하는데 하우스는 막 루프탑 파티 같은 데서 되게 햇빛 보면서 행복하게 그쵸. 즐기는 좀 밝은 댄스 맞아요.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고 테크노는 반면에 저기 어두운 지하실에서 지하실에서. 이렇게 가면 다 검은 옷만 입고 있어요, 다들. 근데 이제 테크 하우스는 그 중간 정도 되는 좀 대중적인 장르인데 맞아요. 네.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테크 하우스를 선호하죠. 네, 그리고 취향에 따라 하우스도 듣고 그다음에 뭐 테크노도 듣고 이러는데 그런 대중적인 장르를 요번에 에스파가 좀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스파 위플래시와 같이 들을 만한 곡으로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저는 패기구의 나나나를 준비했는데 네. 요즘 패기구가 정말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 상당히 핫합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DJ였다가 나중에 이제 독일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더니 전 유럽이 알고 이제 전 세계가 아는 사람이 됐거든요. 네. 그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히트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나나라는 곡이고요. 음악적인 포인트는 여기를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하우스 음악은 쿵쿵쿵쿵 계속 반복적인 이 단순한 비트에 있다고 했는데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음악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패기구의 나나나 듣고 와서 또 다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기구의 나나나 듣고 왔습니다. 아, 역시 하우스. 뭔가 저한테는 약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약간 그런 음악들인데, 덕분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사실 아이돌 노래는 음원 차트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즘 이렇게 차트만 들어도 너무 다양한 장르들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음악적인 약간 지식을 좀 쌓기에 너무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혼자서 하곤 했는데 또 이렇게 딥한 얘기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니까 너무 오늘 기분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선곡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케플러가 새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6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티피탭이고요. 네, 그 타이틀곡 티피탭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허. 네. 자, 일단 이 선곡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음악을 통해서는 드럼앤베이스라는 장르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드럼 앤 베이스. 네, 이게 장르명이 참 짓궂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드럼앤베이스, 솔직히 드럼과 베이스 안 들어간 음악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뭐 이거 두 개 들어가 있으면 다 드럼앤베이스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 네네. 좀 비트, 그러니까 드럼으로 만든 비트와 그 유독 베이스를 강조하는 장르가 바로 이 드럼앤베이스인데요. 네. 일단 조금 한번 들어볼까요? 케플러의 티피탭의 어떤 구간이 드럼앤베이스적인지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비트. 아마 라디오라 베이스가 깊이 들리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그쵸. 네, 아무래도 저음이 조금 작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드럼앤베이스를 설명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장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힙합은 하도 이제 익숙해서 다들 아시죠. 그렇죠. 근데 1980년대 후반에 영국의 DJ들이 힙합을 가지고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조금 빠른 힙합 곡을 가져와서 음악을 틀다가 음악의 속도를 그냥 높여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턴테이블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LP 재생하는 그쵸, 거, 그쵸. 이게 있으신 분들은 옆에 달린 뭐 이렇게 노브 같은 게 하나 있어서 한번 올려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턴테이블이 돌아가는 속도를 막 빠르게 하잖아요. 빨리 돌리면 음악의 속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힙합 비트가 재생되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드럼앤베이스는 힙합 음악을 DJ들이 틀다가 속도를 높인 것에서 착안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같은 비트가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진 것이기 때문에 힙합 기반의 댄스다 이렇게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드럼앤베이스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화제냐? 프로듀서들 중에 이런 힙합 베이스의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런 음악을 잘 만드는 분들, 어렸을 때 그런 음악을 좋아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댄스 음악을 만드는 데에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야 드럼앤베이스 뜬다면 난 저거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뉴진스도 드럼앤베이스를 뭐 슈퍼샤이 같은 곡에서 많이 보여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뉴진스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250이라는 아티스트는 어렸을 때 힙합 동호회도 했었고 힙합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신디사이저도 좋아하는 좀 일렉트로닉 음악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많이들 250을 뽕 이거랑 많이 생각하시면서 맞아요. 뭐 트로트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힙합 R&B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뿌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 드럼앤베이스를 즐겨 들었었습니다. 이게 야, 형의 영향이긴 한데 벌써 형이 음악을 진짜 많이 듣셨나 봐요. 저는 음악을 시작한 이유가 형 때문이에요. 네. 형의 영향으로 힙합을 좋아하게 됐고 형의 음악으로 하우스 좋아하게 됐고 형의 영향으로 드럼앤베이스까지 어릴 때 그 CD 플레이어가 형과 저의 침대 사이에 딱 있었거든요. 같은 방에 같은 있으셨어요. 방에 이제 아기 때였으니까. 근데 형이 이제 CD를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데 막 엄청 빠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형 처음엔 몰랐어요. 그 매력이 뭔지. 형은 이미 빠져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노래를 들려줬던 건데 이게 뭐가 좋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지금도 들으면 느껴지지만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죠. 드럼앤베이스를 들으면 심지어 옛날에는 막 락적인 부분들이 좀 강조됐던 드럼앤베이스라면 요즘에는 좀 더 라이트하고 좀 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게끔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한 얘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한 곡을 이제 팝송을 하나 좀 같이 들어볼까 하는데 네. 핑크 팬서리스의 패션이라는 곡이에요. 이것도 조금만 들어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네. 핑크 팬서리스는 영국의 요즘 가장 좀 급부상하는 그리고 정말 인기 많은 그런 가수인데요. 네. 이 아티스트가 드럼앤베이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뭐 게러지 이런 장르를 전 세계에 유행시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음악도 참 장르는 돌고 돈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해석에는 왜 요즘 이 아티스트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냐면 그동안 주류의 댄스 음악에서 드럼앤베이스는 솔직히 말하면 배제되어 왔습니다. 맞아요. 춤을 추기에 가장 어려운 저는 BPM이라고 생각해요. 네, 막 180 막 이렇기 때문에 180 이렇게 되니까. 너무 빠르고 비트도 너무 쪼개지고 막 변칙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정서가 이거 같아요. 뭐 새로운 거 없어? 맞아요. 뭐가 새로운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새로운 걸 좀 찾으려고 맞아요. 남들이 안 하던 걸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핑크 팬서리스라는 아티스트 그리고 다른 아티스트들이 예전 드럼앤베이스를 갖고 와서 좀 재밌게 만들었는데 저거 괜찮다. 지금은 너도 나도 써가지고 드럼앤베이스가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장르는 돌고 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또 한 곡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네네. 피리 앤 토미의 On and On이라는 곡이고 이 음악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요즘 드럼앤베이스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드럼앤베이스는 사실 한때는 하드코어 장르로 맞아요. 부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땐 그랬거든요. 네, 막 확확확 되는 맞아요. 강한 소리도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리고. 엄청 강렬하고요. 네. 진짜 막 얻어맞는 듯한 큰 스피커로 맞아요. 들으면. 네.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드럼앤베이스는 아주 부드럽고 소프트합니다. 이제 그렇게 다 바꿔냈어요. 이런 걸 뭐 리퀴드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네. 어쨌든 요즘은 대중적으로 잘 다듬어진 소프트한 드럼앤베이스가 정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드럼앤베이스 두 곡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케플러의 티피탭 그리고 피리 앤 토미의 On and On 인스트루먼탈 버전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음악 방송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청취 소감 보내주세요. 자, 다음은 어떤 K-팝 소개해 주실까요? 네, 뭐 요즘 그리고 올해 진짜 난리였죠. 그렇죠. 네, 로지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아파트. 네, 준비를 했고요. 10월에 발표가 됐는데 뭐 거리마다 뭐 이거 따라하는 그렇죠. 뭐 TV에서도 그렇고 이러면서 다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면서. 아니 오죽하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제목만 같은데 윤수일 선배님이 맞아요. 재발견되셔가지고 아. 지금 윤수일 씨의 아파트 그 너튜브 영상 보면 그 밑에 다 재건축 축하드립니다라고 댓글이 달려 있어요. 이야, 진짜 오래 기다리셨네요. 재건축까지.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딱 왔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3월쯤에 새 앨범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윤수일 네, 윤수일 밴드가 와. 새 앨범을 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제대로 그렇죠. 적으셨네요. 근데 재밌는 건 아파트 2를 만들 생각이 있냐라고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근데 그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네. 뭔가 딱 떴을 때 빛이 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더 건들게 되는 순간에 그 자신도 없을 뿐더러 약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일 자체가 뭔가 이렇게 뜨고 있을 때 그걸 건드는 순간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자, 일단 아파트 APT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노래로 장르를 많이 얘기하긴 좀 힘든데요. 근데 이제 고른 이유는 K-팝 연말 결산인데 그래도 올해 최고의 히트곡 중에 하나는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유독 같이 언급이 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팝송 중에 네, 토니 베즐의 미키라는 곡인데 이 노래도 이야기하고 네. 토니 베즐의 미키 하면 사실 저희 세대 때는 너무 익숙한 곡이어서 그냥 모두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곡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이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토니 베슬의 미키는 아파트 노래에 공식적으로 크레딧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니 베슬의 미키를 작곡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파트 작곡가 이름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샘플링 처리가 되었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제 생각엔 이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걸 팩트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영향받지 않고 일단 만들었는데 좀 비슷하게 들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뭐를 그걸 위해서 그냥 좀 미리 사전에 처리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덕분에 우리 토니 베슬은 너무 행복하겠죠. 그렇죠. 근데 토니 베슬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미키라는 곡도 원곡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는 영국의 한 팝 밴드가 만든 미키가 아니라 키티라는 곡이었는데 네. 처음 알았어요. 네, 그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 미키였고 네, 요게 또 샘플링 처리가 돼서 이제 아파트 크레딧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키티에는 Make You So Fun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그래요? 뒤에 후렴구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메인 아니었나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토니 베슬은 좀 그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사람이다. 근데 이 미키라는 곡이 왜 미키인지에 대해서 소문이 무성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사람들이 파보니까 어떤 소문을 찾아냈냐면 네. 토니 베슬은 원래 안무가였습니다. 안무가여서 영화 안무도 만들어주고 뭐 가수 안무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자기가 안무를 만들어준 영화가 예전에 60년대에 몽키스라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아마 아는 분도 계실 텐데 네. 뭐 미국의 비틀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인기를 끌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드러머가 이 영화에 출연했었는데 이 드러머한테 이 안무가가 반해서 그때 영감을 받아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으면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너무 재밌고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가심 이야기하기도 좋고. 근데 토니 베슬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하는 거. 그렇죠. 네. 내가 봤을 때 이건데. 내가 봤을 때 이건데 왜 아니라 그러냐. 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널리 믿고 있는. 그래서 미키는 몽키스의 미키 돌렌스다라고 다들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노래고요. 네. 그리고 토니 베슬은 치어리더 복장으로 하고 나와서 그 안무를 짜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또 그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약간 응원가 부르고 싶은 그런 비트와 그런 안무와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그런 분위기가 아파트에도 살짝 녹아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토니 베슬의 미키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 베슬의 미키를 듣고 오니까 왜 APT가 샘플링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매쉬업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두 노래 짬뽕하는 건데 그렇죠. 그냥 막 매쉬업. 엮는 거예요. 네, 타이밍 맞춰서. 맞아요. 유독 너튜브에 이 노래하고 아파트하고 엮은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뭔가 연상이 되고 맞아요. 연상이 되면 그걸 섞어가지고 괜히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가 봐요. 네. 그런 재밌는. 근데 샘플링의 매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뭐 이거 원래 있던 곡 뭐 샘플링 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작곡이 있으면 샘플링이 있고 그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약간 쉬운 거 아니냐, 샘플링은.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샘플링이 훨씬 어렵고 더 좋은 곡을 만들어내는 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또 APT가 또 성공을 시킨 케이스지 않나 싶고요. 계속해서 다음 트랙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네, 역시 2024년에 가장 사랑받은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음악도 음원 차트에서 정말 내려갈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 있는데요. 맞아요. 뉴진스의 How Sweet. 하우스. 이 음악도 장르 얘기를 하기가 참 좋아서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장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음악은 장르가 마이애미 베이스라는 장르인데요. 마이애미 베이스. 네, 참 뭐랄까 장르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마이애미에서만 흥하는 장르인가? 그건 아니고요. 마이애미 쪽에서 뭐 미국 남부 쪽에서 유행을 했긴 했습니다만 또 베이스라고 돼 있으면 뭐 베이스가 특징인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드럼 패턴과 베이스 모두를 이야기하는 아하. 해야 하는 그런 장르고요. 네. 쉽게 얘기해서 드럼머신 중에 808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진짜 이제 고물이 되어가는 옛날 악기들이 몇 개 나올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워낙 지금은 그 실물이 비싸기 때문에 진짜 고물에 가까운 걸 막 몇백만 원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마이애미 베이스가 인기 있을 당시인 80년대, 90년대에는 이게 신상이었습니다. 네, 완전 신상은 아니지만 그렇죠. 비교적 새 걸 구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널리 쓰이던 악기인데 그 악기에서 나오는 특유의 소리들로 만든 쉽게 해서 그냥 힙합 댄스곡이다. 맞아요. 파티 힙합, 힙합 어. 댄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티 힙합 하니까 좀 확 와닿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뭐 플로리다 이쪽 약간 남부 쪽의 힙합들이 유독 좀 이런 파티 분위기, 네, 뭐 DJ들이 만들어낸 좀 댄스 음악 이런 쪽이 힙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1980년대 그쯤에 힙합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댄스 음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힙합 베이스의 댄스 음악들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애미 베이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뉴진스는 슈퍼내추럴이라는 곡도 상당히 사랑을 받았죠. 네, 그건 이제 뉴잭 스윙이라는 장르인데 맞아요. 뉴잭 스윙도 힙합이 막 인기를 끄니까 요거를 조금 더 대중적인 댄스로 어떻게 못 바꿔볼까 해서 나온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힙합이 바꿔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사운드에 다양한 댄스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마이애미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뉴잭 스윙 하니까 MC 해머 MC 춤들이 해머. 또 생각나고 막 이러면서 막 춤추고 하얀 색깔 전체 이렇게 정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장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무대에서 춤추시고 이런 거 보면서 저도 물론 저의 세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많은 춤들을 이렇게 연구해오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거는 무조건 너 영상 보고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네가 힙합을 하려면 네가 하우스를 하려면 이 장르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요즘에 보면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르 뭔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건 옛것처럼 치부되는 게 좀 아쉬워요. 네. 옛날 거를 되살려서 한다. 요즘 케이팝은 옛날 거를 가져와서 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느낌도 좀 들고. 옛날 거를 가져와서 안 한 장르는 전 세계에 한 번도 없었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뭔가 내 옛날의 그 추억들이 옛 네. 것이 되는 게 그게 너무 뭔가 안타까운 느낌입니다만 아무튼 뉴진스가 그거를 참 잘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세련되게. 그러니까 뉴진스의 메인 프로듀서가 물론 많은 작곡가들이 참여합니다만 250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0은 기본적으로 힙합 베이스 그리고 R&B를 좋아하는 아티스트이고 네. 뉴진스한테 어울리는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힙합 베이스에 뭐가 없을까? 그리고 뉴진스가 좀 복고 트렌드로 좀 앞서간 측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Y2K라고 해서 2000년대. 맞아요. 그러면 그 복고 중에서 조금 더 뒤로 가볼까? 그래서 90년대로도 가보고 2000년대로도 가보고 그러면서 뭐 뉴잭 스윙, 마이애미 베이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진스가 계속해서 이런 음악을 연달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노래를 또 들어볼까요? 네, 마이애미 베이스의 대표곡 하나 준비했는데 네. 네, 마이애미 베이스가 여러분 좀 가사가 좀 네, 많아요. 그런 게 파티 음악이잖아요. 또. 네,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좀 아닌 부분만 들어볼 건데 네. 투 라이브 크루의 Slow the D라는 곡이고요. 잠깐만 들어볼게요. 네. 네, 이게 808이에요. 맞아요. 약간 변형된 소리이긴 한데
네, 이건 뿅뿅 되는 거다. 이런 거고요. 아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드럼 머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자음 드럼을 이용해서 맞아요. 그냥 파티 힙합 댄스 만든 겁니다. 아. 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그 808 드럼에는 항상 저 카우벨이라고 하죠. 맞아요. 띵띵띵띵 하는 거를 좀 많이 차용을 하는 것 같고. 저게 잘못 쓰면 진짜 유치하게 네, 되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촌스러운데 잘 쓰면 또 너무나도 맛깔나죠. 네. 네, 그 흥을 돋궈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진스의 하우스윗과 함께 추천할 만한 마이애미 베이스의 곡이 있을까요? 네, 태그팀이라는 아티스트의 우음프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가로치고 우음프 데어 리즈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요즘 친구들은 좀 모를 수 있는데 저희 세대는 그냥 바로 나오면 이 노래 하고 아는 마이애미 베이스 중에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니까요. 어허. 네, 그 특징도 잘 요약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태그팀의 움프 이 곡을 끝으로 K-팝 연말 결산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정말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작곡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808 카우벨 얘기 나오고 너무 재밌는데요. 아 정말요?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음악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이 좀 딥하게 가려고 하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 되고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약간 넘어가야 되고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항상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2024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2025년에는 이런 장르가 좀 나와서 좀 흥행했으면 좋겠다. 좀 다양한 장르가 많을 테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장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밴드 사운드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2024년에 드디어 댄스 음악과 주류 음악에서도 밴드 사운드가 이제 중심을 차지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도하는 그룹들도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락 음악이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긴 했어요. 근데 주류에는 2024년, 특히 한국 기준으로는 작년에 이제 입성을 한 것 같은데 네. 2025년에는 아이돌 음악이나 케이팝에도 확실히 밴드 사운드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낼까. 사실 기타라던가 이런 연주 중심의 악기를 케이팝과 엮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내년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 역시도 그게 가장 기대가 되고 네. 저 역시도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저도 네. 지금 밴드 사운드가 너무 2024년에도 밴드 사운드가 너무 핫했었고 공연을 하기 좋죠. 밴드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어쨌든 지금 문화 자체가 이제 공연 문화로 좀 많이 발달을 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K-팝과 밴드 사운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밴드가 아닌 사람이다 보니 그 그쵸. 사운드를 어떻게 좀 써먹어야 될지가 가장 고민인 시점인데 저 역시도 뭔가 2025년에는 좀 뭔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 또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악 얘기가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요. 다음에 더 한번 길게 불러주시면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저 역시도 유익했지만 우리 항공이 분들 음악을 또 좋아하시는 K-팝 팬분들이 들으셨을 때 정말 유익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뭔가 부드러운 목소리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PD님들이 반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와 유익했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편안하게 또 해주셔가지고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에스파, 케플러, 로제 그리고 뉴진스의 노래를 통해 돌아본 K-팝 연말 결산. 야, 이거 참 거창한데 이대화 평론가가 진단하는 K-팝의 현재와 10년 후 뉴 노멀 시대의 성장 전략에 따른 혁신의 달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태그팀의 움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좋은 노래 들으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안녕.